자, 디시전 트리를 구축할 때 노드에서 분할할 그 특징을 결정하는 방법이 엔트로피를 가장 많이 줄이는 그런 특징을 선택하는 거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줄이거나, 다시 말해서 불순도를 줄이거나, 또는 거꾸로 말하면 순도, 퓨리티를 최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트리 학습에서는요, 엔트로피 감소를 그 정보 이득, information gain이라고 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이 정보 이득을 계산하는 방법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 의사결정 트리의 각 노드에서 그 분할하는 데 사용할 특징을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의사결정 트리의 그 루트 노드에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그 예를 위해서 그 이전에 사용했던 고양이와 고양이가 아닌 것을 인식하기 위한 그러한 그 의사결정 트리 구축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루트 노드에서 우리가 먼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귀 모양, ear shape를 가지고서 분할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 왼쪽으로 5마리가 분리될 거고요. 포인티한 것, 그리고 그 늘어진 모양이 5개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5개가 말하자면 분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5마리의 동물 중에 4마리가 사실은 고양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 고양이는 딱 한 마리만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말하자면 그 분기에 말하자면 비율을 우리가 그 고양이의 비율을 보면 P1은 5마리 중에 4마리, 그러니까 이걸 다시 또 계산해 보면 0.8 정도의 값이 나오고요. 오른쪽의 P1 값은 그 5마리 중에 1마리이므로 5분의 1, 그래서 0.2라는 P1 값이 각각 그 분기마다 계산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전에 봤던 엔트로피 공식을 사용해서 이 각각의 분기의 엔트로피 값, 불순도를 한번 계산해 보겠는데요. 즉 0.8의 엔트로피 값은 0.72가 계산될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0.2의 엔트로피 값을 계산하면 똑같이 0.72가 됩니다. 즉 귀의 모양을 특징으로 사용해서 분할했다면 이 왼쪽과 오른쪽에 말하자면 가지마다 주어지는 엔트로피가 똑같이 0.72와 0.7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모양 특징을 말하자면은 그 얼굴의 모양을 특징으로 우리가 삼는다 하면 또 다른 그 결과가 났겠죠. 즉 그렇게 되면은 그 라운드 쉐입 얼굴은 7개가 우리가 말하자면은 골라지고요. 그리고 라운드 쉐입이 아닌 거는 3개가 골라지고, 그 안에 포함된 고양이의 그 비율을 우리가 따져보면 P1은 이때의 P1은 7개 중에 4마리가 고양이므로 0.57 값, 그리고 요 두 번째 분기는 3분의 1 하나만 고양이이기 때문에 P1 값이 0.33이고요. 그 각각에 대한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불순도를 0.57의 엔트로피는 0.99가 나오고요. 0.33의 엔트로피는 0.92가 나와서 요 왼쪽에 그 ear shape로 우리가 말하자면은 분할했을 때의 엔트로피보다는 0.72, 0.72보다는 0.99, 0.92가 좀 더 높게 불순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루트 노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세 번째 특징 선택은 그 코수염의 말하자면 특징이죠.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코수염이 있는 게 4마리, 코수염이 없는 게 6마리인데 그 중에 고양이의 개수를 또 따져보니까 비율을 보니까 P1은 4개 중에 3마리가 고양이로 0.75, 그리고 6마리 중에 2마리가 고양이므로 오른쪽 분기는 0.33, 그리고 각각에 대한 엔트로피를 또 계산해 보니까 0.75의 엔트로피는 0.81, 그리고 0.33의 엔트로피는 0.92로 각각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핵심 질문은 루트 노드에서 사용할 그 특징 3가지가 있었죠. ear shape, face shape, whisker 그 여부인데 어느 것이 가장 잘 작동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즉, 그 엔트로피 수치를 보고 비교하는 그 방법 중에는요, 그 결론적으로 가중 평균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가지마다 엔트로피 값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엔트로피 값이 어떤 엔트로피 값이 더 중요한지는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중요한 가치를 갖겠죠. 왜냐하면은 불순도가 더 얘가 많으면 불순도가 더 높아질 수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같은 엔트로피라 할지라도 그 엔트로피를 구하는 데 사용된 말하자면은 그 예제수가 더 많으면 더 불순도가 높게 나타날 거라는 것을 그래서 가중평균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요. 루트 노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하고 싶은 건데 각 분할마다 지금 두 개의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두 개 있죠. 그래서 그 두 숫자를 하나로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합을 한 다음에 그 결합된 값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거죠. 근데 결합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가중평균을 하는 겁니다. 즉 왼쪽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얼마만큼의 비율로 말하자면 그것에 들어있는 예제 개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제가 많은 쪽에 더 높은 비중을 둔 그런 가중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예에서는 그 10개 중에 5개가 왼쪽 분기로 이동했으니까 즉 10분의 5 곱하기 이 분기가 갖고 있는 엔트로피 0.8의 엔트로피 값 그리고 오른쪽 분기는요 5개가 또 이동했으니까 10개 중 5개 10분의 5 곱하기 그 H 그러니까 엔트로피 0.2의 엔트로피 값을 곱한 것이 소위 가중평균 값에 해당되는 게 있죠. 자, 두 번째 건은 어떨까요? 이거는 왼쪽으로 7개가 이동했으니까 10분의 7 곱하기 그 당시 그 분기에서의 엔트로피 0.57의 엔트로피 값 그리고 더하기 10분의 3, 3개만 이동했으니까요. 곱하기 그 0.33의 엔트로피 값. 그리고 마지막은 그 4개가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요. 10분의 4 곱하기 0.75의 엔트로피 값. 그리고 10분의 6 곱하기 오른쪽은 0.33의 엔트로피 값을 더해주면 이 각각이 말하자면은 그 분할된 다음에 엔트로피 말하자면은 가중 평균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선택하는 방법은요. 지금 그 써놓은 요 세 가지 숫자를 계산해서 그 중에 가장 낮은 값을 주는 그러한 분할을 말하자면 특징을 선택해야겠죠. 왜냐하면은 그 분할이 이 값이 낮다는 거는 엔트로피가 낮다는 거는 그 하위 가지에 그 left든 right든 불순도가 훨씬 더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공식을 바로 쓰지는 않고요. 의사결정 트리 알고리즘에서는 그 관례에 따라서 공식을 한 번 더 변경을 해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는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즉 이런 가중 평균 엔트로피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전혀 분할되지 않은 그러니까 분할되기 이전 그러한 그 값의 엔트로피와 비교해서 그 감소된 양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기준값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럼 루트 노드로 가가지고 그때 엔트로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루트 노드에는 그 10마리의 말하자면 동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5마리가 고양이고 5마리가 개였죠.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 그 고양이 비율은 10분의 5니까 0.5였고요. 0.5의 엔트로피 값은 1입니다. 그리고 이 엔트로피 값이 1인 그 최대값이네요. 그죠? 그것은 모두 마찬가지였죠.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사용했든지 간에 루트 노드에서는 엔트로피 값이 1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할 공식은 이 왼쪽과 오른쪽 그 아래 서브 브랜치의 그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루트 노드에서 계산한 엔트로피 값을 계산하고 이 하위 가지에서 구한 엔트로피 값을 빼주는 겁니다. 물론 가중평균이죠. 자, 그래서 그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즉 H 0.5, 즉
그 루트 노드의 엔트로피였고요. 그 다음에 빼기 이 부분은 그 하위 노드에서의 각 가지가 갖고 있는 엔트로피의 가중평균값이죠. 그 값을 계산해 보면요. 아마 1에서 0.71을 빼기 때문에 0.28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지금 요 첫 번째의 특징을 사용했던 경우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계산을 똑같이 H 0.5로부터 가중평균 빼주면 0.03이 얻어지고요. 세 번째 그 특징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그 1에서 요 가중평균 값을 빼주면 0.12라는 엔트로피 차이가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를 우리는 information gain, 뭐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정보 이득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정보 이득, 정보 획득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얻어진 인포메이션이 바로 이 값에 해당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분할함으로써 엔트로피는 떨어지고 불순도는 떨어지고 정보는 늘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information gain이라고 요 숫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1이었던 엔트로피가 이와 같이 엔트로피가 낮아져서 말하자면 두 값의 차이가 그 엔트로피가 낮아진 정도의 차이가 한 여기 첫 번째의 경우에는 0.28이라는 것이 얻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왼쪽과 오른쪽 그 하위 가지에 있는 엔트로피 값이 아니라 엔트로피의 감소된 양을 계산하려고 하죠. 왜 그런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 그러니까 분할을 하지 않을 그러한 그 타임을 정하는 그 중지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엔트로피 감소의 양입니다. 엔트로피 감소의 양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하자면 그러니까 분할을 하지 않는 중지 기준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트리를 디시전 트리를 너무 불필요하게 늘리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과적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 감소가 일정한 크기보다 너무 작으면, 감소된 양이 작으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즉 멈추는 그러한 그 기준으로 사용되기에 좋기 때문에 엔트로피 감소를 우리가 이 계산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예에서는 엔트로피 감소가 가장 크게 감소한 부분이 어느 겁니까? 0.28, 0.03, 0.12 중에서 첫 번째 거죠. 0.28. 즉, 이어 쉐입, 귀의 모양이 말하자면은 그 특징으로 삼았을 때 엔트로피 감소 또는 인포메이션 게인이 제일 크게 나타난 걸 알 수 있고, 그거를 이 특징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그 분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다 공식적인 이 인포메이션 게인에 관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그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또 그 기호 하나를 또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엔트로피에 곱해지는 이 웨이팅 값, 그죠? 첫 번째 웨이팅 값은 왼쪽 거의 웨이팅 관계로 뭐 웨이팅을 나타내는 W 그리고 위첨자로 left라고 이렇게 표시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거의 분기에 곱해지는 이 웨이팅 값 역시 마찬가지로 W, 이번엔 오른쪽이라는 의미로 W right라는 이러한 마찬가지죠. 이거 W left, W right, W left, W right라는 공식으로 우리가 한번 좀 더 포멀한 수식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 이득 또는 그 information gain을 우리가 구하는 데 사용하는 일반화된 공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준을 귀 모양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특징을 사용해서 분할하는 예를 가지고 살펴보겠는데요. 10마리의 말하자면은 그 동물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5마리가 왼쪽 뾰족한 귀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 P1, 즉 첫 번째, 여기 5마리 중에서 말하자면 1번 라벨을 갖고 있는 그러한 얘의 비율, 그걸 P1 left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5마리 중에 4마리가 고양이였죠? 4마리가 고양이였던 관계로, 아마 요거 같아요. 4마리가 고양이였던 관계로 5분의 4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 10개 중에서 몇 개가 이쪽 왼쪽 분기로 왔나요? 그러니까 5개가 왔죠? 그래서 이거는 가중치로 쓸 건데, 그래서 W left, 왼쪽 분기의 가중치, W left는 10분의 5라는 숫자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 분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른쪽 분기도 5개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1개만 고양이죠. 그래서 그 P1, 즉 그 P1 right, 오른쪽 분기에 1번 레이블을 갖고 있는 얘의 비율은 5분의 1, 5개 중에 1개고요. 그리고 오른쪽 분기가 갖고 있는 가중값 W right는 전체 10개 중에서 5개니까 우리가 10분의 5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도 일단은 계산을 해놔야겠네요. 루트 같은 경우에는 그 라벨을 우리가 보면은 그 고양이의 개수는 5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 그죠? 5마리인데 10분의 5. 그래서 0.5가 말하자면은 그 라벨 1번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라벨을 갖고 있는 그 비율을 그 전체 예 중에서의 비율로 0.5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nformation gain이라고 하는 요 그 수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의 엔트로피, 루트 노드의 엔트로피, 이거는 P1 루트의 엔트로피 값으로 계산되겠죠. 그죠? P1로 계산할 수 있고요. 빼기 가중 평균된 하위 그 분기에서의 엔트로피, 즉 왼쪽 노드에서의 엔트로피와 오른쪽 노드에서의 엔트로피 값에다가 왼쪽 노드의 가중치 값, 오른쪽 노드의 가중치 값을 곱해서 더해준 그 값을 빼준 이 값이 바로 information gain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information gain 정의를 사용하면요, 노드에서 그 분할에 사용할 말하자면 특정한 특징을 선택할 때 이런 정보 이득 값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능한 모든 특징 중에서 이런 분할을 선택해서 이런 가장 높은 정보 이득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information gain 값이 가장 높은 특징을 선택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선택된 말하자면은 특징으로 분할했을 때 하위 집합에서의 순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위 집합의 순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우리가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정보 이득 그리고 엔트로피 감소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노드에서 분할할 말하자면 특징들을 선택하는 방법도 다 알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훈련 세트가 주어졌을 때 의사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를 구축하기 위한 전체적인 알고리즘에 이 모든 내용들을 한번 넣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현해야 될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